그럼 나또 신경 줄게.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n에 갑자기 느낌표가 있네, 그지? 우리는 이 느낌표를 뭐라고 부르냐? 팩토리얼이라고 부릅니다. 적어줄래, 얘들아? 여기 동글뱅이 치고 얘는 뭐냐? 팩토리얼이야. 그래서 줄여서 그냥 n팩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n팩이야. 자, 그럼 n팩이라는 놈의 정의는 뭔 말이냐? 자, 이 n팩토리얼이라는 놈의 의미는 뭐냐면 n부터 한 칸 한 칸 한 칸 내려가지고 1까지 모두 곱해버리면 돼. 그러니까 n 곱하기 n-1 곱하기 n-2 해가지고 어디까지? 1까지 곱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원아 4팩이야. 그럼 4팩의 의미가 뭐라고? 네. 뭐라고? 그렇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럼 5팩은 뭐야? 그렇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네. 그럼 봐봐. 5, 4, 3, 2, 1. 그럼 여기까지 보면 얘가 얼마야?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우리는 얘를 뭐라고 했어?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5 곱하기 4 팩토리얼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 괜찮니? 여기 나와 있는 n팩의 성질입니다. 자, 첫 번째는 약속입니다. 0 팩토리얼이래. 0부터 1까지 곱하는 거야. 말이 되니 안 되니? 뭔 뚝딱이 같은 소리야. n부터 1까지 곱한 다음에 갑자기 0부터 1까지 곱해. 말이 안 되지? 얘는 어쩔 수 없어. 약속이야. 0 팩토리얼은 1입니다. 라는 거지. 자, 두 번째, n 팩토리얼이래. 그럼 이 n 팩토리얼 다시, 자, 5 팩토리얼이야. 그럼 5부터 1까지 곱한 다음에, 그럼 여기 앞에 있는 거 보니까 얘 4팩이네. 그러니까 얘는 5 곱하기 4팩으로 찌를 수 있는 거지? 똑같이. 그럼 n 팩토리얼의 의미는 뭐야?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이다. n-1팩이 n-1부터 1까지의 곱이잖아. 거기다 n 곱하면 그치 n팩 되겠네. 이해졌습니까? 자, 세 번째 너무 어려워. 패스. 몰라도 된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자, 교란수열. 자, 교란수열이라는 얘기는 뭔 말이냐? 쉽게 얘기하면 교란수열이라는 건 자기가 자기 걸 못 갖는 경우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 보시와요. 자 예를 들어, 자 우리가 지금 시험해봐. 우리 지금 4명 있지? 오케이. 우리 4명 시험 봐. 그럼 시험 볼 때 어떻게 해? 우리 핸드폰 걷잖아. 그래서 나한테 핸드폰을 걷었어. 그리고 시험 봤어? 그럼 끝났어. 다시 핸드폰 나눠줘야 되잖아. 그때 내가 마구잡이로 나눠준 거야. 가져가. 그랬더니 4명 다 자기가 자기 핸드폰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 그것이 뭐냐? 교란수열이야. 그래서 교란수열이라는 건 뭐야? 자기가 자기 걸 못 가져가는 경우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 자 A, B, C, D 4명인 거야. 그래서 이 라지 A라는 놈이 낸 휴대폰 A, 라지 B가 낸 놈 B, 라지 C가 낸 놈 C, 라지 D가 낸 놈 D. 오케이? 핸드폰 내가 받았어? 그리고 다시 나눠줬어. 그때 영준아, 교란수열은 뭐라고? 뭘 소리 지우개 들었니? 자기가 자기 걸 못 가져간다. 어떤 경우에? 싹. 그러니까 A는 A 걸 못 받고, B는 B 걸 못 받고, C는 C 걸 못 받고, D는 D 걸 못 받는 거야. 그렇게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거야 라는 거고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 해볼까? 자, 3명의 사람이 서로 휴대폰을 바꿔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똑같이. 자, 3명 A, B, C 3명 있어. 그래서 이 A라는 놈의 휴대폰 A, B라는 놈의 휴대폰 B, C라는 놈의 휴대폰 C. 근데 지가 지 걸 못 받는데. 오케이? 단 자신의 휴대폰은 자신이 가지지 않는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풀까 생각해보면, 자, 이현아, 그럼 이 라지 A라는 놈이 가져간 휴대폰은 누구 또는 누구야? B 또는 C. 그렇지. 근데 우리가 뭘 가져갔는지 모르지. 어차피 경우의 수 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야? 차근차근 하나씩 찾는 거야. 그러니까 이 라지 A라는 놈은 B라는 걸 가져갈 수도 있어요. C라는 걸 가져갈 수 있어요. 자, 그럼 라지 A가 B 거 가져갔어. 그럼 B는 어때? B 거 못 가져가잖아. 그럼 얘는 어때? A
A 또는 C 거를 가져갈 거야. 자, 봐. 적지 말고 봐. A 또는 C 거 가져갈 거야. 그러면 자, B가 만약에 A 거 가져갔어. 그럼 남는 휴대폰 누구? C. 근데 이 C가 C 거 가져가. 그럼 우리가 찾는 조건이 돼야 안 돼. 아, 이 조건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B는 뭐야? 무조건 C 걸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 남은 C는 A 걸 가져가야 되겠네. 괜찮니? 괜찮니? 자, 또 A가 C 거 가져갔어. 그러면 어때요? 휴대폰 남은 건 A, B 거 남았지. 그럼 B는 누구 거 가져가야 돼? 그렇지, A 거 가져가야 돼. 그러면은 C는 누구 거 남은 거 B 거 가져가는 거. 괜찮니? 그럼 자, 상수 3명이야. 지가 지 거 가지지 않아? 경우수 몇 가지래요? 그렇지, 2가지인 거야. 괜찮니? 그리고 그 밑에 공간 많죠? 공간 많죠? 자, 두 번째. 자, 1, 2, 3, 4가 있대. 1, 2, 3, 4를 일렬로 나열하여, 자, 일렬로 나열하여 i번째 수를 ai라고 하지. 봐봐, 내가 경우수 풀 때는 난 상황을 만들어 놓고 문제를 푸는 걸 좋아한다고. 맞니? 그러니까 봐봐, 이 4개의 숫자를 일렬로 나열한다 했지? 그러니까 일렬로 나열해. 우선 4개의 자립값 만들어. 그럼 자, 첫 번째, 이 i 대신 1을 넣은 첫 번째 나온 숫자가 뭐라고? A1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넣는 숫자가 A1인 거야. 두 번째 수를 뭐야? A2. 여기의 수가 A2인 거야. 여기가 A3인 거고 얘가 A4다 라고 할 수 있겠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거기에 대해서 i번째 수를 ai라고 하자라고서 조건이 있네. i는 1, 2, 3, 4 그러면서 단 ai는 i가 아니래. 괜찮습니까? 자, 문제에서 i는 1, 2, 3, 4다 이런 멘트가 나오면 i 대신 1 대입해, 2 대입해, 3 대입해, 4 대입해 차근차근 대입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똑같이 대입을 했어. 첫 번째 A1, 두 번째 A2, 세 번째 A3, 네 번째 A4. 근데 단 뭐래? i 대신 1 대입하면 A1은 1이 아니래.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자리에는 1이 들어가면 안 된대. 두 번째 수에는 2가 들어가면 안 된대. 세 번째는 3이 들어가면 안 된대. 네 번째는 4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경우의 수 찾으시오. 시작. 네. 까비. 어디가 틀렸어? 옳지, 옳지. 봐봐. 너 틀린 거 찾을 수 있겠어? 응? 10가지밖에 없는데.
뭐야? 옳지, 옳지. 찾았어? 어디에서 틀린지 알았어? 그 3, 2. 자, 보세요. 자, 봐봐. 이 4개의 숫자에 대해서 그래 자기가 자기 거 A1은 1이 아니야, A2는 2가 아니야, A3은 3이 아니야, A4는 4가 아니야의 경우를 구해봤더니 얘 기준으로 문제를 풀었단 말이야. 그럼 얘가 2일 때, 얘가 3일 때, 얘가 4일 때 해서 경우를 따다다다 나눠봤어. 자, 그래서 총 9개가 나왔고요. 9개가 나왔고, 그럼 큰 틀로 봐보자. 자, 우리가 지금 기준을 잡은 건 A1이야. A1이 2일 때, A1이 3일 때, A1이 4일 때. 그럼 각각의 경우에서 몇 가지씩 나오니? 그렇지. A1이 2일 때도 3가지야. A1이 3일 때도 3가지야. A1이 4일 때도 3가지야. 즉 더해서 9가지라는 거야. 맞니? 즉 교란 수열은 그 내가 어떤 놈을 기준으로 잡고 문제를 풀었을 때 그 각각의 경우가 서로 같습니다. 그럼 여기다 하나 추가시켜. A5까지 있어. 자기가 자기 걸 갖지 않는 경우의 수에 1, 2, 3, 4, 5 나야 할 거야. 4개만 4야. 4개도 지금 복잡해 죽겠네. 그럼 5개 다 찾을까? 아니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야? 교란 수열에 대한 값을 외운다라는 게 외운다. 자, 좋아요. 자, 내가 어떻게 찾는지 봐봐. 5개. 5개 어떻게 찾는지 봐봐. 자, A1이 될 수 있는 후보생은 뭐라고? 2, 3, 4, 5라고. 괜찮니? 근데 교란 수열에 대해서 각각의 경우 나올 수 있는 큰 틀의 경우는 똑같다. 즉 A1이 2인 경우랑 A1이 3인 경우랑 A1이 4인 경우랑 A1이 5인 경우는 똑같다라는 거야. 괜찮니? 그럼 다시 그럼 여기 A1이 2야. A1이 2야. 그럼 A2가 될 수 있는 숫자는 자 여기 2를 썼어. 그럼 1, 3, 4, 5가 남았어. 1, 3, 4, 5 다 쓰면 되겠네? 오케이. 1, 3, 4, 5. 자, 2, 1이야. 그럼 뭐야? 3, 4, 5 남았어. 3, 4, 5 남았어. 그럼 여기에는 3 못 들어오지? 그러니까 여기는 4, 5 있겠네. 자, 그럼 2, 1, 4야. 그럼 3, 5 남았지? 그럼 여기 5 못 쓰니까 5, 3이겠네. 2, 1, 5야. 2, 1, 5야. 그럼 3, 4 남았네? 4 못 쓰네? 3, 4야. 자, 2, 3이야. 그러면 1, 4, 5 남았어? 싹 다. 맞니? 자, 2, 3, 1 썼어. 4, 5 남았네? 그럼 지가 치고 못 가져가니까 반대요. 2, 3, 4야. 그럼 1, 5 남았네? 5 여기 못 쓰네? 5, 1. 2, 3, 5야. 그럼 뭐야? 1, 4 남았네? 그럼 여기 4 못 쓰니까 1, 4. 그 다음 2, 4야. 그러면 1, 3, 5 남았지? 3 못 쓰네? 그럼 2, 4, 1이야. 그럼 뭐 남았어? 아우 헷갈려. 2, 4, 1이면은 3하고 5 남았네. 근데 5 못 쓰네? 2, 4, 5. 그러면은 1, 3 남았네. 근데 1, 3 못 쓰니까? 아, 뭐야. 자연스러우니까? 3이. 자, 마지막. 5입니다. 그럼 이 5야? 그럼 남은 숫자 1, 3, 4야. 근데 3 못 쓴다 했잖아? 그러면은 1과 4. 그럼 2, 5, 1 썼어. 괜찮니? 그럼 남은 숫자 뭐야? 3하고 4. 4 못 쓰잖아? 2, 4, 5야. 그럼 1, 3 남았네? 1, 3 자유롭네?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1. A1이 2가 나오는 경우가 11가지야. 그럼 A1이 3인 경우는 몇 가지일까? 11가지. A1이 4인 경우는 11가지. A1이 5인 경우도 11가지. 그러니까 이 11가지가 몇 개 있어? 4개 있어. 그래서 몇 가지다? 44가지다. 즉, 자, 교란 수열이라는 건 고교란 수열의 개수입니다. 자, 대상이 3개야. 대상이 3개야. 그럼 3개에 대한 교란 수열의 개수는 몇 가지라고 했어?
대상이 3명이야. 그치? 두 가지라고 했지. 대상이 3일 땐 두 가지입니다. 그럼 대상이 4개야. 문자가 4개라는 거야. 그럼 그거에 대한 변환수를 아까 구했지. 몇 가지야? 그렇지, 9가지야. 그럼 대상이 5가지야. 그럼 거기에 대한 변환수를 몇 가지라고? 그렇지, 44가지야. 그러니까 이 3개는 어떻게 할 거야? 무조건 외워서 보자마자 그냥 변환수열이다. 대상 3개네? 2가지. 4개네? 9가지. 5개네? 44가지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 그럼 봐라. 자, 여기서 만약에 문제를 조금 바꿔봐. 자, A1, 첫 번째 들어가는 숫자 A1, 두 번째 A2, 세 번째 A3, 네 번째 A4, 다섯 번째 A9야. 거기에 대해서 자, AI는 I가 아니래. 그러면서 A3은 2래. 그냥 결정이 돼 있어.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거 못 가져. 그러면서 A3은 2라고 이 놈의 숫자는 2라고 결정이 됐어. 그럼 그렇게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라는 겁니다. 얘들아 생각해봐. 교란수열이야? 5개에 대한 교란수열이야? 근데 세 번째 나오는 숫자는 2라고 고정이 되어 있대. 그럼 그렇게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형준아 몇 가지야? 40까지. 40가지? 네, 똑같지 않아요. 뭐가? 44. A 야, 이 44가지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 근데 A3은 2라고 고정이 돼 있네. 네. 그치? 민지야 몇 가지일 것 같아? 소정아 몇 가지일까? 말해. 9가지? 얘는 몇 가지일까? 10개? 10몇 개? 그럼 이거 어떻게 문제 풀까? 자, 봐라. 내가 얘기했어. 교란 수열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한 놈을 기준으로 잡을 수 있는 그 숫자에 대한 각가지의 가지수가 어떻다고? 같다고. 그럼 우리는 그래 앞에 있는 A1이니까 A1을 기준으로 잡았어. 근데 이 문제에서는 A3이라는 놈이 2라고 확실하게 돼 있잖아. 그러면 우리는 기준을 왜 A1으로 잡아? A3으로 잡으면 되지. 그럼 A3이 나올 수 있는 후보세는 너가 1, 2, 4, 5겠네. 5개의 교란수열 몇 가지? 44가지. 그럼 각가지의 경우 몇 가지? 11가지겠네. 4로 나누니까. 그럼 A3이 2가 되는 경우의 수 몇 가지인 거야? 11가지야. 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럼 기준을 무조건 A1으로 잡아?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A1을 기준으로 잡고 A1이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에서 가지치기 했잖아. 근데 각각의 경우가 11가지씩 나와서 5개에 대한 교란수열은 44가지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기준을 A1으로만 잡아? 어머냐, 기준을 A3으로 잡아도 되잖아. 그럼 세 번째 들어올 숫자는 뭐야? 1, 2, 4, 5겠네? 그리고 교란수열은 각각의 가지수가 같다 했잖아. 그럼 A3이 1이거나 A3이 2거나 A3이 4거나 A3이 5거나 다 11가지씩일 거라고 기준으로 잡았을 때. 괜찮니? 그 중에 A3이 2인 놈이라며. 그럼 경우의 수 몇 가지겠어요? 11가지. 그럼 우리는 이런 조건 나왔을 때 어떻게 해? 우선 이거는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 3개일 때, 4개일 때, 5개일 때. 얘네들은 기준으로 갖고 있어야 돼.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조건들은 알맞게 짜맞추면 되겠다. 알맞게.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뭐 뒤에 나오는 건 이거는 괜찮아요? 그냥 모르셔도 됩니다. 나도 몰라. 괜찮아? 자, 이제 우리 경일수에서 조금이 아니라 많이 어려운 두 개. 첫 번째, 색칠합니다. 색칠하기. 자, 문제를 봐보자. 이런 거래 문제가 있어. 자, 영역은 A, B, C, D이고 거기에 색은 A, B, C, D, 1래. 그래서 같은 색은 중복하여 사용 가능하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우선 자 인접한 영역, 인접하다라는 것은 뭐냐? 두 영역이 변을 공유해야 돼. 변을 공유하는 변을 공유. 변을 두 영역이 변을 공유하고 있을 때 이것들이 인접한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따구로 돼 있어. 자, 이 영역으로 봐봐. 그럼 얘랑 어때? 변을 공유하고 있지. 오케이, 인접하다. 얘 봐봐. 얘랑 지금 변을 공유하고 있지. 오케이, 인접하다. 그럼 얘를 봐봐. 얘랑 어때? 꼭지점을 공유하고 있지. 얘는 점은 인접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놈과 이 놈은 뭐라는 거야? 인접한 영역이 아니라는 거야. 알겠지 얘들아? 꼭지점을 공유하는 건 인접한 게 아니다. 인접하다라는 거 다시 변을 공유하고 있는 거야. 자, 영역 5개, 색 5개, 같은 색을 중복 사용하여 가능하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는 경우의 수는 라고 구하는 거야. 그럼 우리 색칠하기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했습니다. 괜찮니 형들아? 어떻게 문제 풀었어 형들아? 가장 많이 접하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거야? 이 몇 개의 영역에 접하는지를 직접 따지는 거야. 자, 예언아 A 몇 개의 영역에 접하니? 4개. 옳지. B는? B는 2개. 옳지. C는? C는 3개. 옳지. D는? D는 3개. 옳지. E는? 2개. 그렇지. 자, 영역 찾았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 형들아? 기준에서 응. 나머지 나머지 막. 자, 나는 색칠하게 문제를 풀 때는 두 가지를 구합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은 영역부터 차근차근. 그러니까 인접한 영역을 찾아. 인접 영역 찾아.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많이 인접한 순서대로 칠할 거야. 많은 것부터 쭉 해서 순서로 따진다는 거지. 자, 그러면 자 봐라. 내가 칠할 건 첫 번째 누구야? 가장 많이 인접한 거 A야. 4가지. 그 다음에 누구일까? 뭐 C나 D. 그러니까 3가지니까. 그럼 나 먼저 C부터 색칠하는데 그 다음에 D 칠할 거야. 그러면 이제 인접한 영역 2개인 거 B랑 E. 이런 식으로 칠하겠다는 거야. 봐라 얘들아. 내가 여기에 있는 인접한 영역에 대한 수를 쓰고 지금 내가 색칠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순서를 만들었지. 경우의 수는 이런 식으로 상황을 만들어 가면서 문제를 풀어. 안 그러면 헷갈립니다. 알겠니? 자, 그러면 이 A라는 영역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의 수 몇 가지야? 그렇지, 5가지야.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A로 칠한다고 해봐. 그럼 C에 칠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일까? 그렇지. 왜? A랑 인접하잖아. 인접하면 다른 색으로 칠한다며. 그러니까 C는 4가지. 그리고 동시에 칠할 거니까 곱해야지. 그럼 여기는 내가 B를 칠했다고 해봐. 그럼 D에 칠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야? 그렇지, 3가지야. 그래서 여기서 난 A랑 B랑 다른 놈 C를 칠했대. 그러면 B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3가지지. 왜? 얘는 상관이 없어요. 같은 색으로 칠하든 다른 색으로 칠하든 상관이 없어. 그치? 얘랑 지금 인접한 영역 2가지니까 얘만 신경 쓰면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몇 가지야? 3가지야. 그럼 E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그렇지. 얘랑 3가지. 짜짜짜. 괜찮니? 그래서 얘네들을 곱하면 오케이. 이 영역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다 라고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괜찮니? 자, 그럼 얘랑 똑같이 자, 이 밑에 있는 놈도 있네. 자, 이런 꼬라지의 모양이 있습니다. 나 색칠해보자. 자, A 칠할 수 있는 놈도 몇 가지야? 아, 뭐래. A 인접한 영역 몇 가지야? 4가지. 그치? B는 몇 가지야? 3개. 그치? C는 몇 가지? 3개. D 몇 가지? 3개. E 몇 가지? 3개.
그러니까 얘만 인접한 영역은 4개, 나머지 다 3가지야. 그러니까 우선 내가 많은 순서대로 칠한다 했어. 그치 영준아? 그러니까 A 칠할 거야. 자, 그 다음 남은 영역이 다 3개잖아. 그럼 아무렇게나 막 칠할까? 형준아 어떻게 칠할래? 시계 방향. 아? 시계 방향. 시계 방향? 그럼 여기 먼저 칠하고 그 다음 여기? 이렇게? 그래. 자, A 다음에 C 다음에 B 다음에 E 다음에 내가 D를 칠하는데 괜찮지? 자, A에 칠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눈 떠야지, 그치? 네. 5가지. 그래서 뭐 여기서 뭐 A를 칠했다고 해. 예를 들어 내가 빨간색을 칠했다고 해. 자, 그 다음 C에 칠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일까? 네 가지. 오케이, 4가지. 빨간색만 피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여기 파란색으로 칠할게. 자, 그 다음에 B에 칠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야 그러면? 네 가지. 오케이, 3가지. 그래서 또 다른 놈 나 초록색 칠했어. 자, 그럼 E에 칠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네 가지. 3가지. 그래서 뭐 어떤 놈 칠했어? 그래. 그럼 D에 칠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일까? 두 가지. 2가지. 얘 2가지. 맞네? 그럼 봐라. 자, 내가 E에 지금 색깔을 안 칠했단 말이지. 근데 E에 칠할 수 있는 경우는 형들아 3가지라고 했어. 그럼 누구랑 누구만 포기하면 돼? 빨간색과 초록색만 포기하면 되지. 그치? 그 색 중 하나 몰라? 나 검은색이라고 할게. 그래. 만약 검은색으로 해봐. 그러면 이 뒤에 칠할 수 있는 색은 오케이. 이 세 개 피해야 되는 거 2가지. 하지만 이 E에 칠할 수 있는 이 3가지 중에는 검은색 말고 또 누가 있니? 그렇지. 그렇지. 봐봐. 내가 지금 C에 파란색을 칠했어. 근데 이 E는 어때? 파란색하고 인접하지 않잖아. 그럼 얘는 파란색을 칠할 수 있다? 그럼 내가 여기를 만약에 파란색으로 칠하는데 그러면 뒤에서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돼? 네 가지. 그렇지. 봐봐. 영역은 똑같이 3개에 인접해. 근데 내가 여기까지 그래 잘 칠했어. 여기 E에 칠할 수 있는 경우는 3가지라고 해서 이거 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얘 파란색하고 다른 색을 칠해. 그러면 인접한 영역 3개에 다른 색 3개니까 D는 2가지가 돼. 하지만 여기 E에 파란색을 칠해보니 어떻게 돼? 인접한 영역은 3개지만 색깔은 몇 개야? 2개야. 그러면 D에 칠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돼? 3가지가 돼. 그렇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 C랑 E를 기준으로 경우를 나눠서 문제를 풀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냐면 자, C랑 E랑 같은 색이면 어떡할래? C랑 E랑 다른 색이면 어떡할래? 그래서 얘는 이렇게 2가지의 경우를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내가 지금 C랑 E랑 같은 경우, C랑 E랑 다른 경우라고 했잖아. 순서를 살짝만 바꾸자. 왜냐면 조건이 있잖아. 그럼 조건 먼저 하고 나머지를 색칠하는 게 좋거든. 그렇기 때문에 자 C 먼저 칠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E 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B, D. 우리가 지금 경우를 2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럼 다시 A에 칠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5가지. 그럼 C에 칠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4가지. 그치? 그러면 E에 칠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야? 네 가지. E. 내가 지금 뭐라 했어? C랑 E랑 같은 색으로 칠한다 했잖아. 그러면 C에서 칠한 색 그대로 가야 되는 거지? 그럼 E가 칠할 수 있는 경우는 얘는 선택권 없어. 그럼 무조건 같은 색으로 칠해야 되거든. 즉, 한 가지라는 거지. C에서 뭐 칠했어? 그거 그대로 E 따라간다고 그냥. 그러니까 얘는 선택권이 없는 거야. C가 만약에 파란색을 칠했어? 이 파란 칠하기 싫지만 C가 칠했잖아. 그럼 E도 같이 칠해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뭐야? E는 선택권이 없는 거야. 그대로 칠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B에서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그렇지. 인접한 영역은 3개지만 지금 C랑 E랑 색이 같으니까 여기 칠할 수 있는 경우 색 2개만 피하면 되니까 3가지야. 그럼 D에 칠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일까? 그렇지. 이게 C랑 E랑 같은 색을 칠할 때의 경우. 자, 2번째. 자, C랑 E랑 다른 색의 경우.
그럼 A에 칠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야, 민재야? 5가지. 그렇지. 그 다음에 그럼 C에 칠할 수 있는 경우 누구만 표하면 돼? 4가지. 그렇지. 4가지. 그래서 파란색 칠했어. 그러면 E에 색칠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인 거야? 3가지. 그렇지. 자, 우리가 1을 칠할 거야. 그럼 인접한 영역 A만 피하면 돼. 여기 A만 피하면 돼. 그치? 하지만 내가 전제 조건을 깔아줬잖아. C랑 E랑은 다른 색이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파란색을 칠하면 되는데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파란색은 없는 색이야. 그러면서 빨간색은 피해야 돼. 그럼 2가지 색만 피하면 되네? 그럼 칠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3가지. 자, 그럼 B에 칠할 수 있는 경우는 어때요? 지금 색깔, 색이 다 다르지? 3개 피해야 되니까 그렇지, 2가지. 그럼 D에 칠할 수 있는 경우는 2가지. 그럼 얘 계산하면 얼마야? 2곱 180. 얘 계산하면 얼마야? 240. 맞나? 12에 20. 12에 20. 응. 240까지. 그럼 봐봐, 예원아. 내가 지금 경우를 2가지로 나눴지? C랑 E랑 같은 색일 때, C랑 E랑 다른 색일 때, 내가 경우를 나눴어. 그럼 이렇게 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이 둘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그렇지. 좀 더하는 거야. 그래서 더해서 몇 가지인 거야? 네, 420가지입니다. 라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자, 어떤 문제는 방금 여기 있는 거는 내가 그냥 인접한 영역 많은 순서대로 하면서 칠하니까 답이 나왔었지. 근데 이놈도 칠하려고 보니까 얘는 약간 경우가 나뉘어져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C랑이랑 같은 색으로 칠할 때, 다른 색으로 칠할 때. 보통 이런 것들은 마주보는 이 두 놈. C에서 반대편에 있는 마주보는 E. 그래서 얘네 둘이 뭐 같을 때, 다를 때. 만약에 내가 기준을 D로 볼 거야? 그럼 반대편에 있는 마주보는 것 B. 얘네 둘이 같은 색일 때, 다른 색일 때. 그렇게 경우를 나눠서 문제를 풀면 문제가 풀릴 거다. 괜찮니? 그럼 난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 아까 봤지만 위의 영역에 인접할 수 있는 영역의 수는 4, 3, 3, 2. 그래서 순서가 좀 순서대로 하기가 편했어. 하지만 여기는 어때? 4, 3, 3, 3, 3. 서다는 3, 7 할 건데 그 3, 7 하는 게 좀 애매하지? 그럼 신경을 좀 쓰면 좋겠다. 내가 한번 막 칠해봐. 그랬을 때 뭔가 이상한데? 그러면 이제 경우를 나눠서 문제를 풀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알겠니 얘들아?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 마지막은 동계산입니다. 동계산이에요. 동계산. 자, 우리가 동전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거 가지고 자,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랑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비교를 할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 지금 첫 번째 우리 책에 10원짜리 몇 개 있대? 4개 있대. 50원짜리 몇 개 있대? 2개 있대. 100원짜리 몇 개 있대? 2개 있대. 그럼 얘 가지고 이제 내가 만약에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어떻게 구하는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어떻게 구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그러면 내가 이거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할 거야. 방법.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영역에서 내가 200원을 낸다고 해봐. 돈 200원. 그럼 200원을 낼 때 100원짜리 2개 내서 200원이야. 100원짜리 1개에 50원짜리 2개 내서 200원이야. 그럼 얘네들은 금액적으로는 어때요? 같아요. 하지만 지불하는 방법은 어때? 그치? 얘는 첫 번째는 100원짜리 2개 낸 거고, 두 번째는 100원짜리 하나에 50원짜리 2개 낸 거니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서로 다른 경우인 거지? 괜찮니? 그러니 우리는 이걸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랑 지불 금액의 수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자, 이거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야.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낼지 모르겠어? 근데 지불할 거라고. 어떤 금액이? 그럼 생각을 해보자. 내가 지불할 수 있는 경우는 10원짜리를 낼 수도 있고 50원짜리를 낼 수도 있고 100원짜리를 낼 수도 있겠네. 그럼 첫 번째, 내가 10원짜리를 낸다고 해봐. 그럼 내가 돈을 낼 거야? 그럼 10원짜리 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4가지? 5가지? 4가지일까 5가지일까? 5가지. 그렇지. 왜? 나 10원짜리 안 낼 거야.
한 개 낼 거야? 두 개 낼 거야? 세 개 낼 거야? 네 개 낼 거야? 그러니까 이 내가 10원짜리를 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이 개수에다가 플러스 1을 하시면 됩니다. 4 플러스 1가지야. 그럼 또 50원을 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그렇지. 50원짜리 한 개 낼래? 두 개 낼래? 안 낼래. 괜찮니? 그러니 50원짜리를 낼 수 있는 금액의 수는 세 가지야. 아 뭐래? 방법의 수. 그럼 100원짜리를 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 거야? 세 가지 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집을 방법이잖아. 그럼 너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 동시에 낼 거잖아. 그러니까 경우가 어떻게 하는 거야? 곱하는 거야. 괜찮니? 그럼 여기는 뭐가 있니? 이 경우에는 뭐가 있어? 자, 10원짜리 어떻게 냈어? 50원짜리 어떻게 냈어? 100원짜리 어떻게 냈어? 그럼 이 상황 안에는 어떤 놈도 있습니까? 그렇지. 10원짜리도 연계네, 50원짜리도 연계네, 100원짜리도 연계네. 그럼 안 냈잖아. 그럼 그게 지불했니?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 한 가지를 빼줘야 된다는 거야. 이 한 가지. 그럼 이 한 가지가 뭐라고? 아예 내지 않은 금액이라는 거지. 10원짜리도 안 냈어, 50원짜리도 안 냈어, 100원짜리도 안 냈어. 그러니까 얘는 지불하지 않는 연계. 그러니까 동전을 연계낸 그 경우의 수 한 가지는 빼야지. 그래야지 지불 방법이 거지. 슈퍼마켓 갔어. 카운터 앞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내가 0원 내고 가만히 있어. 그럼 어때? 슈퍼 아줌마한테 욕 듣잖아. 빨리 가라. 그치? 그건 뭐야? 지불하지 않았다는 거야. 내가 슈퍼에서 뭘 사지 않았어. 그럼 돈 내니 안 내니? 안 내. 그럼 카운터 가니 안 가니? 그럼 나 우리 그냥 바로 집으로 가잖아. 그치? 이 상황에서도 뭐야? 지불한다는 건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준다는 거거든. 근데 내가 물건을 사지 않았어. 근데 돈을 줘. 뭔가 이상하잖아. 그치? 지불할 때는 뭐야? 이 지불하지 않는 그 한 가지를 빼줘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케이. 이게 지불 방법수였어. 방법. 그러면 이제 금액. 지불 금액수는 어떻게 하냐? 호호호호. 방금 내가 얘기했습니다. 자, 100원짜리 두 개네? 100원짜리 한 개랑 50원짜리 두 개네. 그럼 두 상황은 어때? 두 상황은 어때? 같은 상황이야. 그럼 지불하는 금액은 200원. 그럼 200원은 중복된 걸 한 번만 사겠지. 괜찮니?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 지불 금액의 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떤 경우에는 그 지불 금액이 겹치는 경우가 있어. 그럼 우리는 그 겹치는 경우를 다 빼줘야 된단 말이지.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우선 약속을 하나만 하자. 자, 첫 번째, 돈은 2분의 1은 무조건 가능해요. 2분의 1이라는 것은 무조건 가능해요. 다시, 그럼 2분의 1, 100원짜리를 50원짜리로 바꾸는 건 오케이요. 2분의 1. 오케이? 100원짜리를 50원짜리로 바꾸는 경우는 항상 되는 거야. 항상. 돈은 2분의 1이 무조건 가능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0원짜리가 있어? 그럼 500원짜리로 바로 환전 가능하다는 거지. 환전 가능하다. 100원짜리가 있어? 50원짜리로 바꿀 수 있어. 근데 50원짜리는 2분의 1하면 25원, 이게 10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지. 괜찮니 얘들아? 오케이? 돈의 2분의 1은 무조건 가능이야. 돈의 2분의 1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불 금액의 수는 어떻게 한다라고 나와 있냐면, 자, 작은 단위의 돈으로, 책에 있는 거 보세요. 자, 작은 단위의 돈으로 큰 단위의 돈을 만들 수 있으면 큰 단위의 돈을 다시 작은 단위의 돈으로 바꾸어 생각을 하래. 환전을 하래. 환전. 자, 그럼 봐봐. 10원짜리는 4개 있어. 그럼 10원짜리로 50원짜리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얘네들은 못 바꾸는 거야. 근데 50원짜리 2개 있어. 100원짜리 만들 수 있니? 네. 그러면 우리는 이 100원짜리를 50원짜리로 바꾼다라는 거야. 근데 내가 약속을 한다 했잖아. 돈은 2분의 1이 가능이라고. 이 멘트를 왜 쳤냐면 50원짜리가 한 개여도 문제 풀 때는 100원짜리 50원짜리로 바꿔야 돼. 50원짜리 한 개 있어. 100원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어. 없어. 그지? 근데 이 문제 풀 때 100원짜리를 50원짜리로 바꿔야 되겠어. 그래서 돈은 항상 2분의 1은 가능하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지불 금액의 수는 얘를 다시 환전합니다. 그럼 10원짜리는 못 바꿔 4개야. 그러면 자
100원짜리는 50원짜리로 바꿀 수 있다고 했지. 자, 그럼 100원짜리 2개야. 그럼 50원으로 바꾸면 50원짜리 몇 개 생겨? 4개. 그럼 그 4개 추가시키면 50원짜리 몇 개 돼? 6개 돼. 얘 가지고 낼 수 있는 방법의 수랑 똑같이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0원짜리 낼 수 있는 방법의 수 몇 가지야? 그렇지, 4 플러스 50원짜리 낼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7가지. 거기서 뭐 빼야 돼? 1가지. 안 내는 경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지불 금액의 수가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지. 괜찮니? 이제 알겠어요? 아니. 자, 그럼 두 번째 예시. 두 번째 예시는 10원짜리가 5개가 있고, 자, 50원짜리가 3개, 100원짜리가 2개가 있네. 자, 얘 가지고 낼 수 있는 방법의 수, 금액의 수 다시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럼 얘 방법의 수야. 예원아, 10원짜리 낼 수 있는 방법의 수 몇 가지예요? 어이? 10원짜리 낼 수 있는 방법의 수 몇 가지야? 야, 눈 따위 10원 몇 개 있어? 그럼 너 어떻게 낼 거야? 10원짜리 어떻게 낼래? 너 주머니에 10원짜리 5개 있어? 그럼 그거 가지고 낼 거야? 어떻게 내고 싶어? 10원짜리. 아니. 내가 지금 상황을 물어보잖아, 상황을? 내 주머니에 10원짜리 5개 있어요. 그거 가지고 내가 낼 거야. 10원짜리 몇 개 낼래? 아니, 몇 개 낼래? 물어봤잖아. 응. 몇 개 낼래? 3개 낼래? 또? 1개 낼래? 또? 안 낼래? 또? 4개 낼래? 또? 5개 낼래? 또? 2개 낼래? 그러니까 뭐야? 10원짜리 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 거야? 안 낼래? 1개 낼래? 2개 낼래? 3개 낼래? 4개 낼래? 5개 낼래? 라고. 그러니까 10원짜리 낼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인 거야?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10원짜리 개수에다가 하나 더 한다고. 알겠니? 그럼 똑같이. 자, 50원짜리 낼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이건. 그렇지. 3 플러스 100원짜리 낼 수 있는 경우도 2 플러스 3가지. 그래서 얘네들 다 곱해. 그럼 이 경우에는 뭐가 있다고? 이 경우에는 누가 있어요? 이 경우. 그리고라서 여기 곱했잖아. 근데 이 상황에는 뭐가 있다고? 다 안 내는 경우가 있다고. 10원짜리도 안 낼래, 50원짜리도 안 낼래, 100원짜리 안 낼래. 그 한 가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야, 이 뭔가 방법에서 왜 갑자기 한 가지를 더해? 여기 안에 다 안 내는 경우가 있다는데, 그러니까 그 한 가지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엄마 빼줘야지. 저기요? 내가 왜 계속 너한테만 질문할까? 너 집중하라고. 뭔 말인지 알지? 한 가지 빼라는 거지. 자, 지불 금액의 수야. 자, 지불 금액의 수는 똑같아요. 작은 단위의 돈으로 큰 단위를 만들 수 있으면 큰 단위의 돈을 작은 단위로 환전시키면 돼. 자, 10원짜리 5개 있어. 그럼 10원짜리 5개를 50원짜리 만들 수 있니? 네. 그럼 50원짜리 10원짜리로 환전시키는 거야. 자, 50원짜리 3개 있네. 그럼 100원짜리 만들 수 있어. 내가 다시 100원, 돈은 2분의 1 항상 가능이라고? 그럼 100원짜리 2개 있다. 50원짜리로 환전시켜. 50원짜리 몇 개 생겨? 그렇지. 그럼 얘 100원짜리를 환전시키면 50원짜리 7개 생겨. 근데 다시 10원짜리 가지고 50원 만들 수 있다 했어? 그럼 우리 50원 다 10원짜리로 바꿀 거지. 그치? 자, 그럼 50원짜리 7개 있다. 그럼 10원짜리로 다 환전시켜. 그럼 10원짜리 몇 개 더 생겨? 몇 개 더요? 35개. 그렇지. 그럼 35개 더하면 얘는 뭔 말이냐? 10원짜리 몇 개 있는 걸로 보여요? 40개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럼 얘가 좀 낼 수 있는 경우의 수로 계산하면 된다는 거지. 그럼 낼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40. 얘는 40 플러스 1에다가 한 가지 뺄 거니까. 그냥 10원 한 개 낼래, 2개 낼래 해가지고 40개 낼래. 그래서 40까지다 라고 계산할 수 있다는 거지.
못 적었어? 네? 못 적었어 여기? 아니죠. 적었어? 어이. 그래서 여기까지가 경우의 수의 문제다라는 거지. 그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차차차차차. 맞불 교과서를 한번 펴보실까? 자, 316쪽. 엄마야, 깜짝아. 자, 봐보자. 자, x 더하기 2y 더하기 3z는 10을 만족하는 그 자연수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괜찮니 형준아? 문제 읽었어? 오케이. 자, 지금 문자가 몇 개야? 3개야. x, y, z. 근데 x에는 1곱해져 있어, y에는 2곱해져 있어, z는 3곱해져 있어. 그래서 3씩 더해서 10을 만족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자연수의 순서쌍, 자연수 1 이상. 그치?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대충 짜 맞춰볼까? 2 1 2 오케이. 그 다음에 1 5 오케이. 맞니? 또 3 0 1 이거 돼 안 돼? 왜? 그렇지. 그럼 우리는 이런 놈들 일일이 다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그치? 그러니까 얘는 뭐야? 우리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니까 일일이 대입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마부자로 대입을 하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원 씨? 어려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풀을까? 조금 쉽게끔, 내가 알기 쉽게끔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문제를 풀을까? 그렇지. 우리가 풀기 어려워. 그러면 어때? 기준점을 잡고 그 기준을 나열하면서 문제를 푸는 거야. 그지? 그러면 자, 문자를 x로 기준을 x로 잡을까? y로 잡을까? z로 잡을까? 어떤 걸로 잡겠어? 자, 형준아, 너 기준 뭐로 잡고 싶어? 왜? 그렇지. 커서. 우리는 이런 놈에 대한 기준을 잡을 때는 큰 수를 기준으로 잡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작은 수를 기준으로 잡으면 우리가 이 짜맞추기가 너무 힘들어. 얘는 2 곱하고 얘는 3 곱해서 머리 아프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큰 수를 기준으로 잡아. 그럼 z가 뭐일 때? 1일 때, z가 뭐일 때? 2일 때, z가 3일 때 이렇게 기준을 잡는다는 거지. 그럼 z가 1이야. 근데 나는 1 넣었어. 그럼 딱 이항시켜. 그럼 x랑 2z 더해서 얼마야? 아니 2y 더해서 얼마인 거야? 7인 거야.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찾을 거 아니야? 그 찾을 때도 기준 누구로 잡고 풀 거야? 그렇지. 똑같이 큰 수 y 잡고 풀겠네. 그럼 y가 1이야? 그럼 x는 5야. y가 2야? x 3이야. y 3이야? x 1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만족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라고? 3가지라고. 자, 그럼 z가 2래. 2 대입해. 그럼 깍꿍 이항시키면 어때? x랑 2y 더하면 얼마인 거야? 4인 거야. 그럼 또 자연수니까 기준 잡고 풀겠지? 1이야? 2야. 그럼 2면 0이야. 얘 돼야 돼. 그치? 자연수는 0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 경우 몇 가지야? 한 가지야. 그럼 z가 3이면 여기다 넣으면 x 더하기 2y는 얼마예요? 1이라고 나옵니다. 그지? 그러면 얘 0, 1 되냐? 안 돼. 여기 나올 수 있는 경우 0가지. 그럼 총 내가 경우를 이렇게 나눴잖아?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 어떻게 한다고? 더한다고. 그래서 이 x 더하기 2y 더하기 3z가 10을 만족하는 그 자연수의 개수는 몇 가지? 총 4가지다 라고 구할 수 있다. 괜찮니 얘들아? 봐봐요. 내가 여기에 대해서 이 상황 만들어가지고 대입해서 하나하나 찾았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상황을 만들어서 문제를 푸세요. 안 그러면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워. 알겠지? 경우의 수는 실수하면 뭐가 틀렸는지 찾기 어렵다. 그러니까 풀 때 차근차근 자연스럽게 풀어야 돼. 자세하게.
그러면 부등식 3x 플러스 y가 10보다 작거나 같은 그 자연수의 순서쌍의 수 구하래. 그럼 얘가 어떻게 문제 풀까? 얘 어떻게 문제 풀 거야? 3x 더하기 y가 10보다 작거나 같대. 그렇게 되는 자연수의 순서쌍의 개수. 그럼 얘가 너 이거 할 거면 어떻게 할 거야? 그렇지. x 기준을 잡아서 1일 때, 2일 때, 3일 때 해서 경우 구하면 되겠지? 그래서 만족하는 그 y 개수 찾아가지고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일단 다항식인데, 오케이? a 더하기 b 마이너스 c랑 p 플러스 q라는 놈의 곱이야. 얘 x 더하기 y랑 r 더하기 s 둘의 곱이야. 그래서 둘이 곱한 거 더한데, 거기에서 항의 개수를 구하래. 항의 개수. 다 전개할래? 그치? 다 전개 안 할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항의 개수를 구할래? 굳이 그래 굳이 더하는 거니까 앞에 거 따로 뒤에 거 따로 볼 거야. 그럼 앞에 거 빡 전개해. 근데 봐봐, 얘네들의 세 개의 문자, 여기 두 개의 문자를 이렇게 하나하나 분배를 할 거란 말이야. 그 문자에서 겹치는 문자가 있니 없니? 없어요. 그럼 분배해서 곱하는 게 새로운 항들로 나오는 거지. 그럼 여기 전개해서 나오는 항의 개수 몇 개? 그렇지, 6개. 그럼 여기도 봐봐, x, y, 여기 r, s 지들끼리 겹치는 문자 없어? 그럼 분배할 때마다 새로운 항이 하나씩 만들어져. 그럼 여기서 항의 개수 몇 개 나와? 4개 나와. 2, 2개 한다. 그치? 그럼 그 둘을 더한단 말이지. 그럼 봐봐, 더할 때도 여기 왼쪽에 있는 식과 이 오른쪽에 있는 식을 봤을 때 문자 겹치는 거 있니 없니? 없어. 그럼 새롭게 다 더하겠네. 그럼 여기서 6개, 여기서 4개, 둘이 더하니까 항의 개수 몇 개인 거야? 10개인 거야 라고 구할 수 있겠다. 맞아? 자, 오랜만에 보지? 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첫 번째, 72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래. 우리 72의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했어? 소인수 구했어. 맞아? 그럼 72는 2 곱하기 36, 얘는 6의 제곱이니까 2, 3개, 3, 2개다 라고 우선 소인수 분해를 합니다. 괜찮니? 오케이. 72라는 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야. 그러면 영준아, 그럼 이 72의 양의 약수의 개수 몇 개야? 어떻게 구했어? 위에 1 더. 응, 위에 1씩 더해서 곱했어. 그래서 얘 약수의 개수 자, 3 플러스 1에 2 플러스 1 해가지고 4, 3, 12야. 근데 왜 1씩 더해? 왜 1씩 더할까? 응? 1이 있으니까. 괜찮네. 1이 있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왜 여기 하나씩 더 해야 돼? 예원아? 그럼 우리는 이 약수라는 놈의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자, 이 약수라는 것은 뭔 말이냐면 우리는 72라는 구수를 두 수의 곱으로 표현 가능했을 때 그 각각의 것들을 약수라고 하는 거지. 그치? 예를 들어 72니까 1 곱하기 72, 2 곱하기 36, 뭐 3 곱하기 12 미쳤나? 3 곱하기 24 뭐 하면서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만들어지는 모든 경우 이 숫자 값들 각각의 경우를 약수라고 하는 거야. 그치? 근데 우리는 그 72의 약수를 구할 때 소인수 분해를 한다고 했단 말이야. 왜냐면 예를 들어 2 곱하기 8이야 4 곱하기 4야 둘이 어떠니? 둘이 똑같은 값을 띠지. 하지만 소수인 놈들은 소수인 놈 두 개 곱해, 세 개 곱해, 네 개 곱해. 그랬을 때 같은 값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 그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약수를 구할 때 소인수 분해를 한다는 거야. 소인수 분해. 그래서 보니까 자,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야. 2는 3개가 적고 3은 2개가 적대. 그럼 우린 그놈의 약수를 만들 거야.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내가 만들 숫자의 값은 그래. 우리가 수를 만들 거면 여기 보이는 소수인 2랑 3만을 사용해서 문제를 숫자를 만들어야 되겠어. 5 같은 거 사용하면 되는데 안 돼. 자 그러면 얘 약수 구할 거야? 그럼 2는 최대 몇 개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거야? 2. 이 2라는 내가 이 72의 약수를 만들 거야. 그치? 72라는 놈은 소인수분해 했을 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야. 그럼 나는 그놈의 약수를 만들 거야? 그럼 약수는 자 2를 가져갈 거야. 그럼 최대 몇 개까지 가져갈 수 있어? 3개까지 가져갈 수 있겠지? 2를 4개 가져가면 약수가 안 되잖아. 맞아? 2를 4개 가져가면 안 되잖아. 가져갈 거면 최대 3개야. 그럼 그럼 2를 몇 개 가져갈 수 있어? 0개. 1개? 2개? 3개. 그래서 지수에다가 1을 더한다. 2를 가져갈 수 있는 경우의 수. 그게 지수 3개에다가 안 가져가는 한 가지를 더한다는 거지. 그러면 내가 3이라는 약수를 가져갈 거야. 3이라는 놈을 가져갈 거야. 그럼 3이라는 놈을 몇 개 가져갈 수 있어? 많이 가져가야 2개라는 거야. 0개, 1개, 2개. 그래서 여기 2 플러스 1 곱해서 약수가 12라고 나온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약수의 개수를 구할 때 지수에다가 1씩 더하는 이유다. 그것이. 그럼 두 번째. 72의 약수의 총합을 구하래. 72 약수 12개래. 뭐 적어보면 1, 2, 3, 4, 쭉쭉쭉 해서 72까지 있을 거야. 더하래. 얘네들 더하래. 그럼 약수 12개 다 찾아. 형준아. 그래서 다 더해. 그렇게 문제 풀래? 안 할 거야. 그럼 어떻게 문제 풀래? 어떻게 문제 풀까? 72의 약수들을 다 더하래. 그럼 어떻게 더하래? 답답하지, 그지? 이거 어떻게 구할지 잘 모르겠잖아. 자, 보세요. 자, 우리 72가 지금 2랑 3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지. 그래서 자, 70의 약수들의 수의 호구생들을 내가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위에는 2의 거듭제곱, 여기는 3의 거듭제곱. 그럼 2를 0번 쓸 수도 있고, 2를 1번 쓸 수도 있고, 2를 2번 쓸 수도 있고, 2를 3번 쓸 수도 있겠어. 여기 3 0번 쓸 수 있어, 3 1번 쓸 수 있어, 3 2번 쓸 수 있어. 그래서 나오는 얘네들의 곱이 결국 약수들이란 말이지. 그럼 얘는 자 2의 0제곱 곱하기 3의 0제곱, 얘는 2의 1제곱 곱하기 3의 0제곱. 그러니까 얘가 1인 거야. 이 어떤 2를 안 썼어가 1인 거야. 2를 안 썼어. 얘가 1인 거야. 1. 그럼 2의 1개, 2의 1개, 3 0개. 그럼 곱하면 2겠지. 그 다음 얘가 2의 제곱 곱하기 3의 0제곱, 얘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0제곱. 괜찮니? 여기 2의 0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여기 2의 1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얘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얘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여기 2의 0제곱 곱하기 3의 제곱, 2의 1제곱 곱하기 3의 제곱, 2의 2제곱 곱하기 3의 제곱,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그래서 이게 총 12가지 찾았어. 외래를 다 풀어헤치면 그게 72의 약수겠지. 근데 우리 얘네 다 더한다며. 그치? 그래서 나 어떻게 할 거냐? 규칙을 만들 거야. 자, 얘네 넷이 더해. 자, 얘네 넷이 더해. 자, 얘네 넷이 더해. 그래서 나오는 세 개 값 더해.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자, 보시오. 2의 0제곱 곱하기 3의 0제곱, 2의 1제곱 곱하기 3의 0제곱, 2의 2제곱 곱하기 3의 0제곱, 2의 3제곱 곱하기 3의 0제곱. 얘네 4개의 숫자 더할 거야? 그럼 공통인수가 보인다. 3의 0제곱. 그럼 우리는 3의 0제곱으로 묶으면 얘는 2의 0제곱 더하기 2의 1제곱 더하기 2의 2제곱 더하기 2의 3제곱이야 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럼 또 얘 4개 더할 거야? 그럼 여기 4개 다 그냥 뭐 더할 수 있으면 더하는데 여기에 또 공통인수 보이잖아. 3의 1제곱. 그럼 3의 1제곱으로 묶으면 어떻게 돼? 또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이겠네. 그럼 여기도 4개 더해. 그럼 얘도 3의 제곱이 공통인수가 있네? 묶어. 그럼 얘가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그래서 셋이 어떻게 한다고? 더한다.
얘네 셋이 더할 때 뭐고요? 이번에? 얘네들이 공통인수네? 그러니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으로 묶으면 3의 0제곱, 3의 1제곱, 3의 2제곱. 그래서 72의 양의 약수의 총합은 71을 소인수분에 이 3개 있어, 3 2개 있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 이 0개부터 이 3개까지 쓴 거 더해. 3 0개부터 3 2개까지 쓴 거 더해. 그래서 걔네들이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이 그대로 가는 거다. 예를 들어 어떤 수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야. 그럼 얘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약수의 개수는 몇 개인 거야? 오케이, 4, 3, 3, 36. 그럼 얘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약수들의 총합은 어떻게 된다고? 2를 0제곱부터 3제곱까지 더해. 3, 0제곱부터 더해. 2제곱까지. 5, 0제곱부터 2제곱까지 더해. 그래서 셋이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약수의 총합은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라는 거야. 알겠니? 알겠니? 약수의 총합 잘 이해하세요. 알겠지? 이해를 넘어서 이제 외우면 좋다. 안 그러면 귀찮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요. 네, 제가 이게 다 예시를 했습니다. 우리 책에 이게 예시 만들어서 문제를 풀고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자, 스스로 초록색깔 풀 겁니다. 오케이? 스스로 초록색깔 풀 거야. 모르는 거 있으면 개별적으로 질문하시면 되고요. 알겠나요? 오케이, 쉬어.